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회사를 나섰던 60대 안모 씨. 휴게소에 잠시 들렀는데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흘 전 집에 왔다가 직장이 있는 서울로 돌아간 딸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에선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 지금 큰일 났어. 얼마 전에 친구가 나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내가 사채 보증을 써줬는데 근데 친구 어디 도망갔는지 연락이 안 돼. 딸이 친구의 빚 3천만 원을 떠안고 사채업자에게 감금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이 우는 목소리를 먼저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제 감정을 다 뺏겨버린 거죠. 거의 90% 가까이 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안 씨는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한 남성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풀려나가려면 그럼 뭐 지금 원금이나 이자까지 합치면 한 3,500이 가까이 돈이 되잖아요. 오늘 1,000만 원만 갚으세요. 홍보 하나 건들고 지금 바로 당장 안전하게 이거는 모셔다 드릴 거고요. 안 씨가 통장에 있는 돈 500만 원을 당장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했는데 남성은 직접 현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빠 있는 곳과 내가 가까운 거래처 내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쪽으로 현금으로 돈을 직접 들고 가서 갚아야 되는데. 안 씨는 전화를 끊고 딸과 통화를 한 뒤에서야 전화금융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계좌이체를 받아준다고 했으면 진짜 성공했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납치해가 가서 감금을 하고 있는데 돈 몇 푼이 아까워서 그 성공을 안 해주겠습니까? 지난해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은 1,451억 원. 이 가운데 60% 이상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례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서울 지하철 몽촌토성역 근처의 한 편의점. 중년의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주인에게 뭔가 묻더니 어딘가로 향합니다. 남성이 들고 온 건 차량에 연결할 수 있는 휴대전화 충전기였습니다. 계산하자마자 곧바로 포장을 뜯는 모습이 급해 보였다고 합니다. 보통 충전기 사면 여기서 그냥 사서 나가시는데 여기서 막 뜯어갖고 넣고 막 하고 그랬다 그래도 바쁘신 것 같이 보였다. 당시 남성은 전화로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16살 딸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울면서 막 흐느끼면서 아빠 지금 어떤 남자가 내 방 안에 있어. 총 들고서 나를 위협하고 있어. 무서워. 울고 있는데 이제 그 남자가 전화를 딱 받더니 나는 돈이 목적이다. 강아지라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이름까지 같아 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협박범은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고 배터리가 없다고 하자 충전을 지시했습니다. 통화를 끊지 못하게 했으니까 신고는 먼저 전화를 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신고했다가 얘가 알아버리면 애를 해코지를 할까 봐. 협박범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몽촌토성역 2번 출구 앞에 서 계시는데요. 지금 내가 도착했거든. 가서 걔네한테 그 차좀 표대 주고 아저씨 옆에 와서 콜록콜록 될 거예요. 애 좀 한번 통화하면 안 될까요? 전 끝나지 않았잖아. 이곳에서 약 200m 떨어진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피해자는 기다리던 현금 수거책에게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몽촌토성역 근처에서만 현금 1,35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다음 협박은 고가의 금을 사라는 거였습니다. 111 금 거래소라고 있어요. 금 파는데 거기 가서 신용카드로 한도 되는 만큼 긁어서 골드바 사세요. 일말의 의심도 없애려는 듯 딸을 바꿔달라는 요청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애 좀 안전시계 통화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바꿔줄게요. 야, 이리 와봐. 여보세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금 처리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결국 협박대로 920만 원짜리 금을 샀는데 이때도 전화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차량 충전기에 휴대전화를 꽂아둔 채 금괴를 사러 들어갔습니다. 협박범의 요구는 갈수록 대범해졌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사람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 챙기고 집에 있는 다른 신용카드 챙겨서 나와서 나머지도 찾으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오케이? 망설이는 피해자를 향해 딸을 성폭행할 수 있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지금 애가 몇 살이야? 이제 한 16, 성인은 안 됐죠, 아직. 결국 피해자는 추가로 1,000만 원을 인출했고 지인에게 700만 원까지 더 빌려
각각 강남역과 삼성역에서 협박범이 지정한 흰색 점퍼를 입은 사람에게 돈을 전했습니다. 협박범의 지시로 강남 일대 5곳을 다니며 3시간 동안 3,970만 원을 빼앗긴 겁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복 많이 받아. 있을 때 건강하고 안전한 것에 감사하고 잘 사세요. 그제서야 경찰서에 간 남성. 보이스피싱은 생각도 못한 채 강도라고 신고했는데 딸과 통화가 이뤄진 뒤에야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하고 통화가 되고 나서야 알았고 이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후회감과 분노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해외 유학생과 가족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유학원 정보가 해킹됐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여도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간다 김세영입니다.